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간략하게 그 성향들을 좀 보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타인 감정을 좀 무시하는 성향이라면 그와는 반대로 이제 에코이스트 같은 경우는 타인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 감정보다는 타인을 너무 배려하고 맞춰준다는 성향이죠.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이제 거절을 잘 못하고 항상 타인에게 맞춰주다 보니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. 에코이스트 성향의 사람들에게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인식과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, 그 마음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다. 자기의 기분을 자기가 좀 인식하고 자기가 자기를 좀 알아야 상대방의 감정도 읽을 수 있는 건데, 이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보다는 타인 감정에 더 충실하고 타인 감정에 어떻게든 좀 맞추려고 굉장히 애쓰는 분들이거든요. 타인을 먼저 챙기기 전에 자신을 좀 먼저 알아차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직장 상사나 뭐 타인으로부터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더라도 그거는 이제 나에 대한 비난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감정이 실린 말이거든요.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타인의 감정과 내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힘,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명확한 경계 설정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,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의 경계 인식을 좀 해서 상대방에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거. 예를 들면 업무를 지시를 했을 때 이제 처음 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, 업무를 잘 쳐낼 때 이제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거든요. 그거를 그냥 거절을 안 하고 다 받아들이면 계속적으로 업무량이 늘어질 수밖에 없고, 그럼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. 세 번째는 자기 돌봄. 일상생활에서 이제 균형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, 자기 돌봄에는 뭐 구체적인 예로는 규칙적인 운동, 건강한 식습관, 그리고 충분한 수면, 그리고 자기 관리,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는 자기대로의 방법을 좀 찾고 그 루틴을 좀 지켜갔으면 좋겠거든요.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면 근데 일의 부하나 뭐 부정적인 피드백, 부정적인 감정들이 쏟아질 때 감당이 안 되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좀 관리를 해 놓으면 이런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. 근데 이제 처음 여기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놓고는 되게 멋쩍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1시간 동안 자신의 얘기를 하고는 벌거벗은 느낌? 그래서 의외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렇지만 여기 오기까지 이제 용기를 내서 오는 거고, 정말 시작이 반이거든요.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정말 못 참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최근에 눈물이 이유 없이 난다,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외롭다,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, 누가 내 마음을 아노, 뭐 이런 걸로 시작하는데 자기 마음 표현을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. 대부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이었고,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, 내가 얘기를 한들 누구한테 하고, 내가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그런 두려움, 불안,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감정 쓰레기통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. 쓰레기통이 이제 쓰레기가 쌓이면 마지막 휴지를 던져 넣을 때는 넘치죠. 넘치는 그 상황이 벌어져서야 내가 정말 힘들구나 하고 오시거든요. 이제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요. 뭐 상담을 안 오고도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. 그렇지만 이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보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전문가를 찾아오는 거거든요.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, 내 얘기는 난생 처음으로 해본다. 근데 해보고 나니까 정말 시원하네요.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왔는데 오길 잘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숱한 방법들을 해보고도 힘드시 머뭇거리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대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때 큰 병원, 종합병원의 회전문화와 같은데
거기서 내리지 않으면 나는 그 길을 계속 돌아야 되는데 당신이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할 때는 그 회전문에서 내리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. 그래서 새로운 문으로 갈아타는 기회,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터닝 포인트, 기회거든요. 그렇게 용기를 내어준다면 분명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뭐 행복이 따로 있어요. 마음이 편한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. 혼자 막 꽁꽁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, 요즘은 예전보다 심리상담센터에 문턱이 정말 많이 낮아졌거든요. 예방 차원에서도 많이 다녀가시기도 하고, 솔직히 뭐 어떻게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심리적인 부분이. 그냥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면 그건 힘든 거고, 본인이 괜찮다고 느끼면 괜찮은 거잖아요. 괜찮다고 살다가 힘들면 나 힘든데 도움을 좀 받고 싶어 하면 오셔서 또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되시는 거. 그게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